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유격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주격과 목적격을 배웠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주어가 나오고 이제 동사가 나오고 만약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에 뭐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문장 구조 하나만 들어보는 겁니다. 예,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목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명사죠? 그럼 얘를 물고서 뒤에 뭐가 쓰는 거예요? 뒤에 관계절이 늘어서는 겁니다. 관계절이 늘어서는 거예요. 관계절이 늘어서는 거죠. 관계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렇죠? 관계사가 앞에 나오고 얘가 이렇게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면서 뭘 해줍니까? 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관계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주어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절 내에서 얘가 주어란 얘기는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겠죠.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동사입니다. 뭐를요? 목적어를.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받는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사는, 그쵸? 그 명사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됐죠. 그리고 우리 목적어 관계대명사는 뭐였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명사죠. 그러면 뒤에 관계사가 붙는 건 마찬가지예요. 관계사가 붙죠. 관계사가 붙고서 얘가 쭉 뭘 이끌고 있습니까? 관계절을 이끌고 있죠. 관계절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관계사는 주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 역할 땐 바로 동사 나오지만 주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대신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비워놔야 되죠. 왜? 여기다 채워버리면 얘 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뒤에는 하나 목적어 자리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어떤 목적어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목적어. 그 목적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목적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이건 무슨 격입니까? 얘는 목적격이고. 그렇죠? 목적격이고. 얘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왜? 동사의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얘는 왜 목적입니까? 동사의 주어 역할은 안 했죠? 동사의 목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문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한번 수식을 받는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번엔 목적어 뒤에 관계절에 늘어선 경우지만 이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얘가 명사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사이에 한번 들어가는 걸 해보죠. 주어가 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서냐면 관계사가 늘어서요.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늘어서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냐면 주어 동사가 와요. 이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선행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죠.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끝냈어. 그러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뭐 나오면 됩니까? 그렇죠. 동사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를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하냐면 이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관계절 내에서 동사 찾았어. 동사에 뭐가 있어요? 주어도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네. 그렇죠? 또 동사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럼 관계대명사는 몇 가지 종류예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밖에 없어요. 근데 뭐 나왔으니까 소유격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주어는, 그렇죠? 주어는 얘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받는 게 누굽니까?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의 주어는이에요. 주어의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는 여기까지 뭐가 끝난 겁니까? 이제 주어가 끝났어요. 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거기 있는 문장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문장 보시냐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문장. The TV set. 찾았습니까? 예, TV set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whose밖에 없다는 거. 예, 그래서 한번 The TV set 썼어요.
그 TV 셋은 해놓고 나는 그 다음에 동사 쓰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무슨 TV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텔레비전 탭인데 어떤 탭이냐면은 whose, 이번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갑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를 염두에 두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 TV의 소유격이니까 그 TV의 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TV의 뭐는 그 TV의 features, 그 TV의 특징들은 어떻다? are amazing. 이렇게 가는 거죠. 그 TV의 특징은 amazing하다. 즉 여기까지 뭐가 끝났습니까? TV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얘랑 뭐가 연결되니까 동사가 나와야죠. 는 어떻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will be launched.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가로를 치겠죠. 여기 가로 쳐요. 여기다 가로 치고서 뭐가 맞냐고 물어요. 그러면 관계절이 지금 여기까지 아닙니까? 관계절이 여기까지예요. 그럼 관계절 내에서 동사가 여기 있죠. 동사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네. 그렇다고 비동사가 목적을 취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격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니까 무슨 격밖에 안 남았습니까? 소유격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 whos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TV의 성능은 amaz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소유격으로 했어요. 이번에 한번 목적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거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격, 두 번째 목적격. 우리가 배운 거 복습하면서. TV는 TV인데 어떤 TV라고 그럴까요? 내가 봤던 TV 해볼까요? The TV set that. 그쵸? The TV set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가능하니까 I saw. 이렇게 하면 되겠죠. TV는 TV인데 내가 봤던 TV는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이죠. 그러면 세 번째 주격으로 한번 해볼까요? TV는 TV인데 그 TV는 많은 성능을 갖고 있다. 특징을 갖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The TV set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그 생략이 안 돼요. 오로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지. 소유격도 생략 안 됩니다. 그렇죠? 소유격도 생략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그 TV, which 그 TV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격은 그 TV는 가지고 있습니다. has 뭐 갖고 있습니까? many features. 는 여기까지 뭐가 끝났습니까? 주어부가 끝났죠. 주어는 당연히 얘 앞에 있는 얘가 주어고요. 는 will b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유격으로 한번 써봤고 목적격으로 써봤고 이번엔 뭐로 써봤습니까? 주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개념 잘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복잡할까요? 좀 내가 꽈놓은 문장인데 이런 문장 구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장 구조냐면 거기에 있는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조가 나왔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간접 목조는 IO죠. 예, IO. 예. 사실 책에는 간접 목조 한글로 적어놨지만 저는 좀 영어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IO로 갔어요. IO는 당연히 명사죠. 그리고 얘가 지금 사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야 돼.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동사한다. 뭐를?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나왔으니까 직접 목적어 나와야겠죠. 근데 이 간접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관계절을 넣어서 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예,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소유격. 여기 뭐가 들어가요? whose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whose.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받는 게 얘니까 간접 목적어의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거기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We gave 우리는 주었다. 뭘 줬습니까? The new
리더에게. 그 다음에 new 리더에게 뭐 줬어요? A list of executives. 임원들의 목록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new 리더에 대한 설명이 지금 관계대명사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 리더에게 주었습니다. whose가 반응이 뭡니까? 앞에 있는 리더죠. 그러면 그 리더의 personality, 인격은 is generous예요. 인자하다는 거죠. 에게 인자하다는 거죠. 에게 즉 다시 얘기하면 인자한 성격의 그 뉴 리더에게 뭐 준 거예요? A list 하나의 목록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요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레파토리인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알고 나서 영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이론을 공부하려면 우리 분사를 좀 더 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 순서상 분사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약간 제한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분사 시간에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들이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 첫 번째 형용사 있죠. 우리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수식하는지 그거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형용사가 수식하죠? 형용사가 수식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무슨 경우가 있냐면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분사는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즉 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가 붙는 거예요. 동사 ed 또는 불규칙. 그 다음에 또 뭐가 뒤에서 수식하냐면 현재 분사가 또 수식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불규칙이 없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건 우리 배웠던 거죠. 투부정사가 어때요? 투부정사가 해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경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 이것도 배웠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도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doll. 자,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he 인형이에요. 자, 인형은 인형인데 우리 해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The doll cute. cu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인형 at the store 이런 문장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인형은 인형인데 지금 형용사 수식한 경우예요. 귀여운 인형.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수식하는 경우냐면 과거 분사가 한번 수식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doll, doll은 다른데 과거 분사는요 동사 ed가 붙는 것도 있고 우리 불규칙 변화도 있죠. 불규칙 변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예문이랑 맞춰보면은 made. made는 과거 분사죠. make는 현재고 make, made, made.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해용사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 수식하는 겁니다. 인형은 인형인데 만들어진 인형이죠. 만들어진 인형이에요. 어디서? In China. In China.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The doll. 이번엔 뭐가 가냐면 singing이 갑니다. singing a song.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투부정사 수식하는 경우를 볼까요? The doll. 이번엔 to be made in Paris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치사 구어 수식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The doll. doll은 다른데 어떤 doll입니까? in her room.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어때요? 뒤에서 명사 수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형은 인형인데 귀여운 인형. 인형은 인형인데 무슨 인형이에요?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이건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100% 형용사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재 분사도 뭐예요? 지금 인형은 인형인데 노래하는 인형이에요. 노래하는 인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형은 인형인데 to be made. 만들어지게 될 인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형은 인형인데 어떤 인형이에요? 그녀의 방 안에 있는 인형. 다 지금 뒤에서 수식하는 게 형용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투부정사, 전치사 구등을 수식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수식할 때는요. 반드시 영어는요.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 거냐면 후치 수식할 때는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사실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 거냐면 which is가 생략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doll. 그 doll을 받는 게 which죠. 그 doll은 is cute예요. 귀엽다. 어디서? 그 가게에서. 이렇게 된 문장에서 which is를 생략해서 얘가 수식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인형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지 않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 인형은 is made,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in China. 이 문장에서 얘가 쏙 빠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is. doll. 그 인형은 is singing이에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하나의 노래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doll which is to be란 말이에요. 여기도 뭐가 생략된 거예요?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즉, 그 doll is to be made. 우리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었죠. 그 doll은 is to be made. 만들어질 예정이다. 어디서? in Paris에서 which is가 생략된 거고. 당연히 여기도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The doll, 이게 받는 게 doll이니까 the doll is in her room. 이 문장에서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 즉, 뒤에서 수식할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요거를 두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